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제 충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강압적이고 허를 찌르는 방식을 보여주었기에 트럼프에 적응했었던 국가들도 한동안은 적응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국가들은 이내 트럼프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미국을 상대로 점점 손을 잡고 트럼프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불과 몇 주 사이에만 30조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구멍가게도 아닌 미국에서 세금 관련해 이리 말 바꾸고 저리 말 바꾸는 형태를 보여주며 국가적 신뢰에 금이 가자 그간 미국이 독점 공급하던 특정 무기들의 도입 계획을 취소하는 국가들이 속속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미국과 대치하는 국가들이 이젠 한국과 손을 잡으며 막대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르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그린란드 및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8대의 쇄빙선 주문을 발언을 했습니다. What is your vision for the potential annexation of Greenland and getting them potentially Well, I think it'll happen, and I'm just thinking, I didn't give it much thought before, but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한국에서 쇄빙선을 주문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현재 중국 외에는 쇄빙선을 만들 국가가 없기에 사실상 한국의 쇄빙선 주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려 50여 척에 가까운 것이라 주목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는데요. 북극해는 과거의 천연 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 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보선 박은 700부대로 2018년보다 22%나 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격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극 지방에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졌는데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닌 다른 국가라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고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체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로 붙어 있지만 각자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북극에 필요한 쇄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기관 리얼클리어 디펜스는 전 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조차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면 미쓰비시, 이마바리, 조선소 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한 곳이면 12척을 충분히 기한 내 납품할 것이라 보았고, 실제 한화오션 등은 단독으로 입찰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 컨소시엄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걸로 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한 곳으로도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국가는 각자 한국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에 킬스위치가 있다고 폭로하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에 이어 포르투갈과 독일마저도 F-35 도입 취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임한 캐나다 총리는 실권을 잡자마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는 되지 않겠다면서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F-35만 무려 88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던 캐나다인데, 이 정도면 한국 공군이 계획되어 있는 F-35를 전부 받아와서 일선 부대의 완편한 수령보다도 10%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계약이 통째로 날아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 역시 F-35 도입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들에겐 F-16 30기를 F-35로 고스란히 대체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백지부터 재검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논란이 된 것이 바로 킬스위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해외 판매한 무기들을 원격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밀 기능이 존재한다는 논란인데요. 현재 이 논란의 결론은 별도의 킬스위치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 그에 준하는 일을 미국 정부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우크라이나 F-16으로 네덜란드가 운용하던 중고품이나 미국이 직접 판매한 것조차 아닌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지하자마자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법은 미국이 F-16의 링크 16 네트워크를 차단해버린 것인데요.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전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로 이게 꺼지면 전투기는 본부와의 교신은 물론 레이더와 무장 사용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일로 미국이 데이터 링크 자체를 원격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F-35라고 해서 다를까 싶은데요. 오히려 유출에 민감한 기술이 훨씬 많은 F-35가 더하면 더했지 못할 턱이 없습니다. 이에 포르투갈은 F-35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문제로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국가명이 거론되었습니다. 독일도 F-35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수량이나 도입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미들급 전투기를 유로파이터로 구성하고 있고 하이급으로 F-35는 적당한 수량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35대의 구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취소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 EU 내에서 미국의 최후방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EU를 이끄는 사실상 맹주 국가이면서 자체적인 기술과 산업 역량도 있는 국가인데요. 미국 주도하에 서방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독일이 F-35 도입 취소를 마중물 삼아 미국 주도의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상당히 아픕니다. 또한 독일의 계약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크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 자체가 F-35의 인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주문 취소가 해당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광범위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는 미국이 더 많은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봤죠. 실제로 현재 취소나 재검토가 유력한 도입 계획이 또 있는데 바로 루마니아의 F-35 32대 도입 계획입니다. 독일이나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루마니아의 경우 더 큰 파급력까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체계의 신뢰도 문제가 전투기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무기체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 자체는 충분한 게 대부분의 현대적인 무기들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전술 데이터 링크와 유사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장갑차 같은 최소한의 군용 장비도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장비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다면 솔직히 현대적인 무기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입니다. 이번 일로 미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 무기 도입 후보에 있어 낙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금 F-35를 둘러싼 상황을 잘만 이용한다면 KF-21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한국과 일단 계약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손을 잡고 일을 해보니 가격이면 앞뒤 일처리에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하루아침에 북한 편이라도 되지 않고서야 한국과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기술 이전 조건도 관대한 데다가 현지 생산은 양측 모두가 원에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루마니아도 이 점이 마음에 들어 매우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똑같이 현지 생산을 협의한 폴란드와도 비교되는 속도로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과 현지 생산기지 구축 계획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거래를 해본 이상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앞으로 훨씬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 역시 신뢰를 잃은 미국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내수용으로 쓰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동원해 양산하고 있는 KF-21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 미국이 맡긴 전투함 MRO 사업을 조기 완료하면서 조선업 역량도 과시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는 국가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Today is the first step of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but an important one.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bringing an end to this conflict.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반영구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 초안을 입수한 복수의 외신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것을 갚는 대가로 약 5천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화로 720조 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경제 식민지를 뜻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참전시키려면 히토리의 50% 제공하며 미국 정부는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생필품 등 자원경제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뉴욕 연방법을 따르게 되는 등 주권국가 면제 특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되자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되었더라도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많은 전쟁 위험 국가들이나 열강들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은 자체적인 힘 기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실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당장 유럽만 해도 프랑스에 유럽 수장들이 모여 러시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을 빼버렸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와 첩보 수집 능력이 탁월한 국가인데 왜 이런 전망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영국과 미국의 주 언론에서 왜 이러한 분석을 제기했는지 그 내용은 더욱 놀랍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더 타임스가 2025년 한국 핵무장의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금주 18일 과거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사실상 금기시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통적 동맹 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한국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핵무장을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핵무장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였으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죠. 반면 이러한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논의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알고는 있는 것이 만약 동북아가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이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일본도 어부지리로 2순위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을 내심 기대하는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뱅크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00억 달러는 지불해야 된다며 이는 원화로 약 14조 5천억 원을 매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그러하지만 더욱 직접적인 관계인 미국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기사를 영국과 같이 공교롭게 보도한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왜 이런 기사가 지금 다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이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실제 말이 안 된다고 전합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반복되어 온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등장하는 국면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왜 한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핵무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변에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최근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경계감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상공에 쏘아올린 고체 연료의 궤적을 보고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에 한 발 더 다가갔다가 평가했지만 주변국에서는 예상외로 매우 경계심을 드러냈으며 중국에서는 대놓고 이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둘째치고 이 로켓의 핵탄두 탑재가 결국 마지막 단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무장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휴전 상태이고 중국은 북한과 함께 남한을 침공해 그와 같은 사태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서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동원하면서 한국의 로켓은 그 수준이 중국의 70년대 로켓 창정 이후에 못 미친다며 한국의 로켓 발사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리지널 기술도 없이 러시아 로켓 기술을 모방하여 가져다 쓴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중국 자신들이야말로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빼돌려 그대로 백인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한국 보고 러시아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져다 썼다면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는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로켓 기술이 결국 ICBM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한다면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보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C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함으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포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은 결국에 한국 로켓 발사는 북한 아니면 일본에 사용될 것이라 반응하는 등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경계하면서도 일본 당국에도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ICBM을 비롯해 SLBM까지 개발해놓고 핵탄두가 없는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사실상 이제 한국은 핵탄두에 한 발 자국만 남겨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이 이렇게까지 당황해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하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보유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핵보유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의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사시 핵보유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련 해제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재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의 침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었던 한국의 핵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 봄직한 카드로 부상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는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오히려 미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면서 만약 미 정책 위반자들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종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을 무장시킨다면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연쇄적 핵도미노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한국은 명백한 휴전 국가로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 특별 케이스로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화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핵 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는 결국 대한민국에 최소한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군사계획 진리와 같은 말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4위 국가로 미국 군수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가인데 핵무기를 주게 되면 미국 비즈니스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군수업자가 정치권에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핵무장화 목소리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핵무장화가 거론하자 일본도 자기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공장에서는 현재 플루토늄을 새롭게 추출할 공장도 가동하며 핵무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작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고 눈여겨보고 있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에 핵무기를 들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는 한국 핵무장론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며 이제 한국의 핵 무장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는 부적절한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